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2016년 3월 8일부터 3월 25일까지 있었던 블루의 온도 전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완전히 블루로만 작업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제가 많이 자주 한번 언급을 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2016년도 3월까지만 하더라도 통장 잔고가 이제 바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 전시로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작업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파란색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로만 한 건 아니지만 파란색 그림을 진짜 많이 그려서 많이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반대의 법칙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상이 참 아이러니해서 그런 건지 이번 전시 때 그림을 한 점도 못 팔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좌절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번 전시에서 좀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서 생계를 유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야심차게 했었던 이 전시에서는 제 뭐 흥행 면에서는 참패를 했지만 저는 좋은 작업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갤러리 다운은 저기 역삼동 쪽에 있는 갤러리고요.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갤러리입니다. 좋은 전시를 하고 있는 곳이니까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때 메인으로 썼던 작업 이미지는 그 숲속의 소년 이미지죠. 원래는 제가 이런 숲속의 소년 시리즈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이따가 작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당시에 슈플러스라는 잡지에 저의 전시랑 제 작업이 좀 소개가 됐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뭐 잡지에 소개가 되어서 되게 감사한 일이기도 했었죠. 그 잡지에 있었던 인터뷰 글을 좀 살짝 봐보도록 할게요. 뭐 이 글은 약간 뭐랄까 좀 다듬어진 글인지 어떤 건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용이 기니까 부분만 보도록 할게요. 뭐 누구나 좋아하는 색이 있다. 필자는 여러 가지 색 중에 파란색을 좋아하는 편이다. 뭐 이런 반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뭐 초반에는 벽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뭐 반대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작업 과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국내에 좋아하는 작가는 딱 꼽을 만큼 좋아하는 작가는 없다. 나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 어떠한 작가가 되고 싶은가? 언제나 맑은 정신을 가진 작가가 되고 싶다. 이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글은 제가 지금 천천히 넘길 테니까 혹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한번 읽으실 분들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전시 전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당시에 또 큰 작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작업, 숲속의 소년 작업이 120호보다 폭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194cm에 이게 145cm인가 그래요. 꽤나 큰 작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쉽게 구입하기 쉽지 않은 작품이죠. 그리고 여기 120호도 두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작업이 되게 잘 나온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다음 사진 봐볼게요. 그리고 이 작품도 120호입니다. 큰 작업을 많이 했죠. 이렇게 큰 작업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업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작업이에요. 언젠가 이런 작업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터치의 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큰 터치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터치부터 시작해서 큰 터치로 가면서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 작업은 지금 봐도 참 잘 나온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전시 때는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판매가 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랑 이 작업도 같이 발표를 했었는데 둘 다 120호예요. 지금 봐보니까 여기서 돈을 벌려고 작업을 했는데 너무 큰 작업만 하긴 했네요. 좀.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제가 그냥 뭐랄까 이런 구성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쏟아 부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렸던 작품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되게 뭐랄까 잘 나왔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작품도 이 전시 때는 판매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판매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거 두 개를 한 분이 같이 사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작품도 숲속의 소년 작품이고 이 작품이 숲속의 소년
이때 당시에 그린 작품 중에서 세 번째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끝으로 더 이상 숲속의 소년 시리즈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들지 않아서 더 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숲속의 소년 시리즈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건 80호 크기 작품이고요. 이게 이제 숲속의 소년 시리즈를 2016년에 다시 그리게 된 첫 번째 작품인데, 제가 숲속의 소년 시리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2009년에 그렸었던 숲속의 소년인데요. 이 그림은 뭐랄까, 이때 당시에 제가 반추상을 하고 그냥 추상을 하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던 작품이에요. 제가 그리고 붓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던,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작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 작품은 제가 꿈에서 나온 이미지를 그렸던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지금까지도 왜 내가 이거를 그렸을까라는 정확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꿈에 나온 이미지를 그냥 그렸는데, 내가 꿈에 나온 이미지를 왜 굳이 그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뭔가 휩싸여서 그렸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꿈속에서 꿈은 흑백이었거든요. 이런 컬러풀한 꿈이 아니라 흑백 꿈이었는데, 저 멀리서 숲속에서 어떤 소년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웃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표정도 아니고 무표정인데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러한 표정,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듯한 무표정을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되게 예쁘게 잘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도. 근데 희한하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좋아하셨었는데 아직까지 판매가 되지는 않은 작품이에요. 자, 그런데 2016년에 왜 이 그림을 다시 그렸냐? 외국에서 어떤 사기꾼이죠? 사기꾼한테 이 그림을 사고 싶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사기라서 그게 뭐 이제 어떻게 그냥 종료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때 당시 이 그림을 꺼내봤거든요. 꺼내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꺼내봤는데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작품이 너무 좋았고, 이 소년의 이 표정을 보는 순간, 아, 그때 꿈에 나왔던 그때 그 소년이 2016년도 지금의 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당시에 뭐랄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무표정, 그러니까 뭔가 많은 상실감과 여러 가지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과거에 내가 2009년에 나를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원래 계획에는 이 그림을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날 아침에 부산을 출발을 했었어야 되는데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걸 안 그리면 잠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이걸 펼쳐놓고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순식간에 완성을 했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단색이지만 여기 또 숲속의 소년이 보이죠? 이때도 이 표정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뭐랄까, 심사숙고를 해서 그렸는데 이 표정도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숲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좀 화려한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자, 이거는 100호짜리를 두 개를 연속으로 붙여놓은 작품인데,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2016년이고 2009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그 두 명의 내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것을 형상화를 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림이 엄청 세요. 이 그림은 사실 이 전시 이후로 딱 한 번인가 다른 데서 전시를 하고 전시를 거의 시켜주질 못했어요. 그림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이미지인지도 사실은 모를 거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림이 엄청 크거든요. 백호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묘사 같은 것도 엄청 많잖아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뭐 걸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에만 있는 그림인데, 근데 이거를 두 번째로 그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80호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숲속의 소년은 더 이상 그리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표정이 다르죠? 이 친구는 여기서 이렇게 표정을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제 자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120호 2점, 이 작품도 나중에는 판매가 됐어요. 이 작품 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커다란 터치와 이러한 것들의 구성 자체가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전시 전경을 쭉 보여드릴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숲속의 소년 시리즈는 여기 80호도 요쪽 면에 해서 나란히 놨었고요. 보이시죠? 이쪽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있으니까 큰 그림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네, 이때는 작업 앞에 제가 서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랄까 거의 관장님도 제 파란색 그림을 좋아하셨는데 전시를 보자마자 그러셨어요. 아우 너무 춥다. 너무 파란색만 모여있으니까 춥다 라는 생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저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사람들이 파란색 그림을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색깔 있는 그림을 가져가거나 이런 거 가져가면 아 이런 거 말고 좀 파란색 그림 좀 가져오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때 맘먹고 아예 파란색 그림만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나중에 판매가 되고 좋은 작품들을 했다라고 저 자신도 자부심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 진짜 제가 단돈 10,000원도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맘먹고 아 이게 좋으니까 이걸 갖고 오세요 해서 그것만 모아놓으면은 또 그게 잘 안 돼요. 뭐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번 다음에는 제가 색깔 있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불의 온도를 다 그리고 전시를 시작하자마자 집에 가서 제가 색깔 있는 작업들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에도 아예 그 전으로 가면은 색깔 있는 작업들을 했었지만 영혼임술관 개인전 이후로는 거의 파란색 아니면 노란색을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시를 오픈을 해놓고 나서 집에 가서 그렸던 그림이 이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이렇게 많이 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색깔을 또 많이 쓰게 되니까 그림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색깔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란색에서 색깔 있는 그림들을 그릴 때 왜 파란색 안 그리고 색깔 있는 그림들을 그리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반대의 법칙에 의해서 단색을 그렸으니까 다시 또 복잡하고 색깔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그랬으니까 다시 단색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한 흐름으로 색깔 있는 작업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건 작은 그림이었고 이렇게 색깔 있는 작업들을 연구를 했어요. 또 잘 나왔죠? 이런 작품은 얘는 뭐 이렇게 잘 나왔는지 모르겠고 여러 가지 되게 연구를 했어요. 또 파란색 단색이랑 접근 방식이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도 연구를 해보고 이 작품이 제가 굉장히 힘들게 그렸었는데 다시 그리기 되게 힘든 작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작품은 색깔을 다양하게 쓰면서도 잘 나왔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돼서 이번 전시 다음에는 또 그 블루의 온도에 또 반대되는 전시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 블루의 온도라는 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색깔 있는 걸 그리세요? 왜 파란색만 안 그리지 않고 그렇게 그리세요? 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때 제가 파란색을 그린 전시를 해서 완판이 되고 뭐 엄청나게 잘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파란색만 그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그러면 그러기 싫으니까 색을 썼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거죠.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런 수순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전시 리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은 2016년 3월에 있었던 블루의 온도 전시 리뷰를 했고요. 이 다음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그러면은 어떠한 전시가 반대돼서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곧 리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승윤 작가의 전시 이야기나 미술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